안녕하세요, 비전스페입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개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항우연의 전기수직 이착륙 항공기 오파브가 첫 도심 실증 비행 성공에 대한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파브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 불리는 UAM으로 수년 전부터 항우연이 개발해온 프로젝트입니다. 저 또한 이 항우연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속 윗부분에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KUAM 그랜드 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으로 UAM 실현과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KUAM 팀 코리아의 간사기관이며 현대자동차, 야당공, 인천국제공항공사, KT 등의 기업들이 KUAM 원팀 컨소시엄을 이뤄 각 분야에서 실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저는 서울 용산에서 개최된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 참석해 UAM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승호 항우연 항공연구소 소장님에게 KUAM 그랜드 챌린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KUAM 그랜드 챌린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초기 상용 서비스 이전에 도심용 항공기의 안정성 평가 및 통합 운용 실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3년과 24년에는 UAM 기체의 기본 성능 및 비행 특성 평가 등의 1단계 실증이 진행되며 2025년에는 도심 연계를 위한 2단계 실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엔 2025년 11월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후로 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항우연이 누리호 발사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다소 UAM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2년 뒤 항우연이 올린 영상에선 계획대로 오파브가 2025년 11월 도심 실증 비행에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꾸준히 계획대로 노력해왔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항우연과 연구진들의 노력과 기술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었는데요. 그렇다면 UAM이란 뭐고 도대체 왜 개발하는 걸까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도시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처럼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SF 영화에는 수많은 첨단 기술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빠질 수 없는 소재이며 미래 도시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자동차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짧은 시간 안에 날아가며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옮긴 기술이 UAM이죠. 전기 수직 이착륙을 활용하여 도심의 상공을 비행하는데 지역 항공교통 RAM, 개인 항공교통 PAV 등으로 나뉩니다. UAM은 운전자 없이 스스로 비행하는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UAM이 왜 필요할까요? UAM은 앞으로의 도시 발달이 야기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교통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55%가 도심에 거주하며 2050년까지 70% 이상이 도시화될 예상이므로 교통혼잡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예정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연간 3억 6천만 시간이 교통체증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미국 15대 주요주에서는 46억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분야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교통의 환경적 부담과 교통혼잡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UAM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의 항공 서비스는 차량으로 1시간 걸리는 이동을 단 8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UAM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발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UAM에 알맞는 도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버티포트인데요. 버티포트는 벌티클과 에어포트의 합성어로 비행체의 수직 이착륙을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버티포트는 일반적인 공항, 비행체 착륙장과는 다르게 도심 속 옥상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될 수 있으며 UAM 이착륙 시설은 버티허브, 버티포트, 버티스탑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의 크기와 기능이 다릅니다. 버티허브는 공항 개념으로 기체 여러 대의 보관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버티포트와 버티스탑은 각각 지역 터미널과 버스 정류장 개념에 해당합니다. 버티포트는 단순히 비행체의 수직 이착륙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정비, 승객 탑승 및 하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버티포트는 UAM의 출발과 도착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므로 기술 상용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음 절감, 안정성 확보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티포트는 도심과 상호작용하는 시설이므로 도시 환경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문적인 계획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주변 주민들을 수용해야 하며 해당 도심의 교통 및 건축 인프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티포트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곧 여러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버티포트는 4대에서 10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규모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교통 중심지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UAM 도입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 중 하나는 도시 계획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이착륙 시설 부지 선정 절차 부재라는 것입니다. 도심과 동화될 수 있는 친도시적 이착륙 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네요. 저는 2년 전 미국 EV톨 제조업체이자 UAM 선두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부사장 에릭 앨리슨에게 한국의 UAM 인프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빽빽한 한국 도심 속에서 UAM 인프라가 적용될 시 발생할 거주 양식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에릭 앨리슨 부사장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초기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인프라 사용을 넘어 건물 양식이나 환경에 대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비가 상상하는 고층 빌딩 속 UAM 착륙장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통신입니다. UAM이 도심속을 원활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항공통신 체계를 벗어나야 하는데요. 6G 포럼 차세대 모빌리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덕형 인하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통신을 중심으로 본 도심 항공교통 생태계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UAM 운용을 위해서는 고밀도의 기체에 고용량의 항공 운용 정보와 운용 제어 정보를 전달하고 탑승객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까지 고려한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UAM이 갖추어야 할 통신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UAM 통신 구성 요소는 기존 지상 통신 네트워크와의 U2G 인터페이스, 위성 기반 비지상 네트워크와의 U2I 인터페이스, 그리고 주변 UAM 기체와의 U2U 인터페이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통신을 바탕으로 UAM 운용 체계는 ATC, UAM 오퍼레이터, UAM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 버티포트 운영자로 이루어지는데 항공교통관제 ATC는 기존 항공관제 방식으로 항공기와의 지속적인 교신을 통해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UAM 오퍼레이터는 UAM 운송 서비스, 비행계획 수립 및 공유, 기체 기단 관리, 운항계획, 안전, 보안 전반을 책임집니다. UAM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비행정보 및 교통관리 제공을 담당하며 UAM 버티포트 운영자는 UAM 기체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이착륙 인프라 운영을 맡습니다. UAM은 기존 항공기보다 저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도심 내 장애물들과의 높은 근접성을 가지는데요. 이는 LOS, NLOS, BVLOS 연결이 간헐적으로 차단되거나 신호가 감시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UAM은 기존 항공 운용보다 훨씬 복잡한 통신 요구사항을 가지게 됩니다. UAM의 통신 데이터는 C2와 논 C2로 나뉘는데 C2 데이터는 기체 운항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신 데이터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99.99% 이상의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C2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초당 300kb를 넘지 않으며 전송 지연도 충분히 작아야 합니다. 논 C2 데이터는 탑승자 서비스나 부가 기능을 위한 데이터로 전송 속도가 높고 지연 시간과 신뢰성 등은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도시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통신 시스템과 후보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현재에도 사용되는 빠른 무선 통신 기술인 5G는 UAM이 안정적인 통신을 유지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활용되며 6G는 5G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인 차세대 통신 기술로 자율주행을 위해 실시간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UAM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AM에 사용되는 전기 수직 이착륙은 무엇일까요? UAM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UAM의 방향성은 언제나 친환경 동력으로 향해야 합니다. 친환경 동력은 UAM을 움직이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UAM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 동력과 수소 연료와 같은 친환경 동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eVTOL은 전기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를 뜻하며 활주로가 필요 없고 전기 동력을 활용합니다. 전기 동력은 전기를 이용하여 UAM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돌려 비행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며 이로 인해 축적된 기술을 UAM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수소 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모터를 구동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기 모터에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가볍고 비교적 장거리로 비행이 가능하며 충전 시간도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수소 저장은 극저온과 고압에서 이루어지기에 안정성과 기술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방식 등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현재는 eVTOL이 지배적입니다. UAM 통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CNS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CNS 시스템은 통신, 항법, 감시의 약자인데 그중 통신은 앞서 설명하였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항법은 UAM 기체가 목표 위치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으로 GNSS 수신기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GNSS는 GPS와 같은 위성 항법 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로 UAM은 GNSS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비행합니다. 감시는 기체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여 다른 기체들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ADS-B가 탑재됩니다. ADS-B는 항공기가 자신의 위치, 고도, 속도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방송하는 장치로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은 ADS-B 정보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복잡한 도심과 교통 환경 속에서 UAM의 CNS 시스템은 특히 중요하겠죠. 여기 항우현 김승호 소장님의 KUAM 그랜드 챌린지 로드맵 1단계 통신 네트워크 자료가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UAM이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UAM은 도심 속을 비행하는 기체입니다. 이는 곧 주거 공간과의 밀접한 접촉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헬리콥터, 비행기 등 기존의 비행 수단을 보면 알듯이 대부분 기체들에게 소음 문제란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따라서 UAM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소음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미 헬리콥터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AM 서비스에 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소음이기 때문에 UAM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UAM의 소음 수준이 헬리콥터보다 15dB 이하로 줄어들어야 하며 500피트 상공에서 65dB 이하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에릭 앨리슨 부사장은 뉴욕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사의 기체 소음이 헬리콥터 소음의 100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UAM이 도심 속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기술과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은 사용자의 안전입니다. UAM 특성상 저고도에서 비교적 가볍고 작은 기체를 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UAM의 외형적 특징들은 안정성 부분에서 큰 우려를 낳게 됩니다. 가벼운 기체 특성상 고층 빌딩 사이에 발생하는 난기류나 기류 변화로 인한 비행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고층 건물, 송전선, 크레인, 광고탑 등 장애물들과의 충돌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문제 외에도 기술적 결함, 전력 소모, 해킹 등으로 인한 추락과 같은 기술적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듯 UAM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해결책으로 회랑 설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회랑 설계는 UAM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진 하늘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치 고속도로처럼 UAM은 이 회랑을 따라 정해진 경로를 비행하게 됩니다. 회랑 설계는 도심 내 복잡한 환경과 충돌 위험을 피하고 교통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데 UAM 기체가 많아질수록 공역 충돌과 혼잡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UAM은 비용과 접근성 부분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기 상업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종사 포함 4-5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은 온라인 부킹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고급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안정화 후에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종사 또한 UAM 기술이 상용화되고 안정화된다면 자율주행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UAM의 초기 운임은 킬로미터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모범 택시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접근성 부분에서도 UAM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에어포트 셔틀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인구 30%의 출퇴근을 UAM으로 대체하려면 자가용 2,500대, 버스 3,750대, 지하철 5,000대 수준의 기체가 필요하다는 대략적인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UAM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내용들처럼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통신 해킹, 위치 스푸핑, 원격 조작 공격과 같은 사이버 보안 위험도 존재합니다. 전기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므로 외부 공격자의 침투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UAM에 대한 제대로 된 법과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교통 법률과 기체 인증, 보험 등이 미비한 상태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UAM은 단순히 운전자와의 교류가 아니라 운전자, 관제사, 기체 제작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과 과정이 융합된 교통 시스템이기에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과 제도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랑 및 버티포트 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간섭으로 기존 인프라에 신규 인프라를 통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더 높은 목적에 사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 스타일과 인프라 개발이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적응하면서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통합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비행 시 공역과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에 대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안전 안전을 위해 UAM을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이고 군 공역은 군사작전을 위해 군에서 관리하는 하늘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 또한 비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상용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성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 및 안정성 보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기술과 문제,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UAM은 날아다니는 자동차라는 인류의 오래된 꿈을 실현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미래 도시를 상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우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죠. UAM이 바꿀 미래는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기술적 한계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지만 인류가 늘 그래왔듯이 이 또한 초기 시장 진입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도권 카메라와 지방 소멸로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점점 더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 문제 해결과 스마트 도시와 그리고 환경오염을 고려한 ESG 경영을 위한 수단으로 UAM은 정말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UAM에 대한 문제와 부정적인 부분은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왔듯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자동차와 같은 친근하고 편리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